유럽과 같은 선진국 또 남미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이 생물 다양성 관련된 크레딧을 만들고 이것을 또 판매하고 구매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가 상당히 저도 네. 얼핏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프랑스는 이 환경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회피, 보상 뭐 이런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개발 허가가 나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사업,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을 단계에서 이 부지의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 해치지 않을 것인지를 평가를 하고, 네. 그리고 일단 회피를 하고 손실 보상까지 했는데도 남아있는 그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외부 보건지에서 발행된 크레딧을 사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죠. 네, 근데 그럴 예. 때 거기에 그 국영금융그룹 산하의 어떤 전문 기관까지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 CDC라는 그 네. 국영금융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그 CDC 생물 다양성이라는 자회사 성격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립을 했군요. 예. 여기는 이제 이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일만 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 기관이 예를 들면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인근에 버려진 과수원으로 농사를 짓다가 황폐화됐어요. 그래서 황무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그 지역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통적인 목초지 형태로 복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30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 뭐 새, 뭐 도마뱀, 뭐 이런 종, 어떤 그 특정 종을 목표로 삼아서 생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관리 계획에 맞춰서 그 부지를 관리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됐다고 하면 크레딧이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건지 인접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개발업자들이 이 보건지에서 발행되는 크레딧을 삽니다. 그런 식의 구조군요. 예. 예. 근데 저는 흥미로운 게 이게 딱 그 전문기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옛날 환경부, 지금은 기후부가 해야 될 역할 같은데 이게 네. 국영금융그룹 산하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새롭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가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네.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환경 영향 평가, 뭐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항 개발이라든지 뭐 아니면 가류항산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주로 국책 사업, 대형 토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이 환경 이슈가 불거진단 말이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환경 영향 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이 개발 행위 허가의 가장 끝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그 프로세스를 밟아왔는데 이 환경성 평가 때문에 이걸 허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발 행위의 가장 앞단계에 환경 평가가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것도 예. 금융기관, 그러니까 결국 금융기관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자금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줄 때도 심지어는 크레딧을 발행해서라도 생물 다양성은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이 프랑스 사회에서, 영국 사회에서 우선순위에 들어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물 다양성을 손실시키면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상황을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 한국의 어떤 지역이 이런 크레딧을 발행하고 또 확보하는 이런 식의 대상이 예시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폐광 지역 뭐 지원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석탄 산업이 문을 닫으면서 그래요. 폐광으로 버려져 있는 곳들, 폐광 지역 개발해서 뭐 리조트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폐광 지역을 자연 복원 지역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크레딧을 발행할 권리를 주고 그 크레딧으로 복원을 하면서 생태 관광 모델을 넣고 생태 관광.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쓴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의 상황을 좀
기자님 저 정부에 네. 좀 제안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유연하면서도 뭔가 민간의 참여도 독려하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생물 다양성 챙기는 좀 정부에 좀 얘기 좀 하셨습니까? 세게 얘기를 할까요? 기사로 기사도 좀 하시고. 열심히 해야죠. 기자는 네. 기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유럽 현지에 이런 제도 있죠. 아까 네. 금방 뭐 영국 사례 또 프랑스 사례 이런 크레딧 발행하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여기 대한 비판 같은 건 없나요 혹시? 이 어디에 가도 이 근본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예. 오히려 개발업자 말고 예.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논하는 거 이거 싫다라는 분들이 물론 있는 뭐 개발업자분들도 또 싫어하시겠죠. 피곤하겠죠. 예. 근데 이런 생물 다양성 크레딧 제도가 너네 이 제도 만들 때부터 개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크레딧을 있습니다.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예. 이거 허용을 전제로 하는 거다 예, 예. 이런 거죠. 이런 그 한 줄기 흐름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제주도에서 생태 복원을 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뭐 서울의 관악산 지역을 개발하려고 한다. 근데 제주도에서 발행된 크레딧을 사서 관악산을 개발한다고 치자. 그러면 제주도의 생태 다양성이랑 관악산의 생태 다양성은 같은 거냐? 이런 또 반발이 그러네요.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다르네요. 그래서 일단 사시는 분들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자연환경도 다르고 그래요. 기후 여건도 다르고 서식하는 생물들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접 지역에서 복원하는 걸 우선으로 치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이게 과연 순수하게 대체가 되느냐. 네네. 그럼 불완전하게라도 대체가 되느냐. 음. 여러 가지 지적하고 좀 이야기거리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인접 지역이 아니라 먼 지역에서의 크레딧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런 지적이 반드시 나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은 우리나라도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범 사업부터 해보자. 그리고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교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네. 혹시 사실은 뭐 이 제도가 탄소 배출권 이제 거래제는 이미 유럽에서 20년 전에 이제 2005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막 태동 단계고 어떤 시범 사업 또 어떤 실험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기후 변화 못지않게 그러면 이런 어떤 거래제가 의무화되는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근데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네. 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도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 뭐 시범 사업하고 뭐 이랬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시장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후 공시, 기업들이 우리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뭐 위기고 기회로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주식 시장에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한다 만다 했을 때는 되겠어 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의무화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걸 받아들이는 단계가 됐단 말이죠. 네. 이 생물 다양성도 지금 그 생물 다양성 협약, 국제 협약에 의해서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가동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유럽과 선진국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벌써. 그러면 그 선진국들이 움직이는데 다른 나라들 뭐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 반열에 올라갔지만 안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움직이게 놔두지도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 다양성 분야도 영국과 프랑스가 의무화로 이만큼 움직여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제 표준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과거에 뭐 도룡뇽 한 마리 때문에 이 중요한 국책 사업이 파행하고 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생물 다양성을 갖고 크레딧을 창출하고 이것을 또 사고 파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면 좀 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개발의 관점만이 아니고 보전이 얼마만큼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자체가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 토론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미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시선이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이런 뭐 좀 제가 쓰긴 했지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촌성산 뭐 도롱뇽 이야기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뒤를 보는 과거의 시선에 매몰돼 있는 언론 뭐 아니면 뭐 정치인 아니면 뭐 일반 국민들 네.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시선을 좀 돌려서 이런 세계도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사람만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잘 살아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뭐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성 기자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할 것 어깨가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 미디어 클리프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